안녕하세요, 세라입니다. 여러분 흰색 꽃 그리시는 거 어려워들 하시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흰색 꽃을 준비해봤습니다. 짜란!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산딸나무 꽃을 그려볼 건데요. 이렇게 흰색 꽃을 그릴 때 흰색 꽃을 돋보이게 그릴 수 있는 구도를 오늘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스케치할 재료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종이는 80g 미만의 얇은 종이 모조 크로키북 준비해주시고요. 큰 가이드 그려줄 사비연필, 섬세하게 그려줄 H계열의 연한 연필, 칼, 지우개 이렇게 준비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스케치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스케치하기 전에 산딸나무 꽃의 구조를 조금 알아보도록 할게요. 나 산딸나무 열매가 산딸기인 줄 알았잖아. 나만 그러냐 또? 나만 무식하냐? 저는 얘를 실물을 보기 전에 모작을 먼저 했었거든요. 그래갖고 나는 빨간 열매길래 얘 열매가 산딸기인 줄 알았어. 일단 얘네들은 위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어. 중앙에 동그란 열매 같은 게 있고 잎이 이렇게 4개가 마주보게 끝이 뾰족하게 이렇게 달려있어. 이게 꽃이고 얘는 잎이 변형한 총포조각이고 벌이나 이런 벌레들을 이 총포조각들이 유혹을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그냥 흔히 이 총포조각이 화려하니까 얘네들을 꽃잎이라고 불러요. 오늘 저도 얘를 그냥 꽃잎이라고 부를 거예요. 이 열매를 확대하게 되면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막 갈라져 있어. 얘네들 얘가 팡팡팡팡 터지면서 여기서 조그마한 꽃들이 막 나와. 그러면 이 벌이 요것들을 수분을 막 해갖고 요게 이제 열매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오늘 요 공 모양의 요거를 중간에다가 그려줄 거예요. 구조는 요렇게 생겼어요.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약간 위를 보고 있는 저 형태의 꽃을 그려줄 건데 A4 사이즈 종이에 정확하게 반을 요렇게 갈라서 십자선을 그어서 A4 종이의 중심을 요렇게 잡아주세요. 이제 대략의 가이드들을 그려줄 거예요. 꽃의 위치는 중심에서 요렇게 하나 잡아줄게요. 꽃은 이쯤에 들어갈 거예요. 일로 보고 있으니까 원이 위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지만 옆으로 갈수록 이렇게 길어지잖아요. 구가 이렇게 넙대대 해야 돼. 이렇게 긋기가 힘드시면 중심에서 십자선을 그어서 모양을 요렇게 잡아줄게요. 요렇게 넙대대한 원을 하나 그려줄게요. 이게 이제 꽃이 들어갈 위치예요, 여러분. 요렇게 하나 잡아주세요. 산딸나무 꽃은 잎이 이렇게 4개가 마주 본다고 했잖아요. 중간에 동그란 게 있고 줄기가 이렇게 길게 나와요. 가지에 줄기가 이렇게 붙어요, 여러분. 식물들을 그리실 때는 관찰을 조금 잘 해주셔야 돼요. 직접 보시는 게 좋고. 네, 오늘은 이 줄기는 뒤쪽에 파묻혀서 안 보일 거야. 흰색 꽃을 그릴 때는 기본적으로 여러분 이파리를 뒤쪽에 배치해주면 흰색 꽃이 조금 더 돋보여요. 잎을 배치해주는 걸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큰 가지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그림을 그려주도록 할게요. 이파리가 이쪽으로 하나 떨어지면 예쁠 것 같아서 밑으로 하나 떨어지고 배경을 대충 그려요. 일단 저처럼 이파리가 위쪽으로도 하나 나오고 꽃이 이파리에 걸칠 수 있도록 일단은 구성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다음에 여기서도 하나 나오면 좋겠다, 그죠? 여러분들은 항상 짠 하고 돼 있는 걸 보잖아. 근데 작가들이 이렇게 계속 구성을 해보는 거예요. 잎을 어느 쪽에 놨을 때 최고로 예쁜가에 대해서 계속 연구를 하거든요. 이걸 다 돼 있는 걸 가지고 올 수도 있는데 제가 왜 이렇게 하는 걸 보여드리냐면 이렇게 하는 걸 보셔야지 요런 식으로 구성을 잡으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으니까 제가 구성 잡는 거부터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흰 꽃을 그리실 때는 이파리를 뒤쪽으로 이렇게 배치를 하는 구성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꽃부터 한번 그려볼게요. 이쪽으로 보고 있을 거니까 안에 동그라미가 요렇게 있고 꽃잎은 마주 보고 있어요, 여러분. 직선을 써서 꽃잎의 모양을 조금 잡아주도록 할게요. 꽃잎 끝이 얘네들이 뾰족해. 뒤쪽에 가려서 안 보이는 잎까지 그려줘야 돼요. 위치를 일단 요렇게 잡아줄게요. 잎을 그리실 때는 중앙인맥을 일단 하나 요렇게 그려주시고 붙여주시면 돼요, 모양대로. 그리실 때는 항상 안 보이는 데까지 다 그려주시고 지워줄 거예요. 이 겹쳐지는 부분은. 중앙인맥만 잘 잡아주셔도 이파리 그리시는 거 편해요, 여러분. 자, 전체적인 큰 가이드를 이렇게 위치를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중간에 꽃이 있고 잎들을 배치를 해서 요렇게 흘러서 떨어지는 형태를 잡아봤어요. 이제 H계열의 딱딱하고 섬세하게 그릴 수 있는 연필을 준비하셔가지고 조금 더 정확하게 스케치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꽃부터 정리를 해줄게요. 우리 각 많이 잡아놨잖아요. 그거를 이제 조금씩 풀어주면서 형태를 요렇게 잡아보도록 할게요. 구성을 잘 하고 싶으시면 기본적인 스케치가 조금은 되셔야 돼요. 제가 이게 안 돼가지고 7개월을 쉬었잖아. 그리고
저 한 7개월 동안 슬럼프에 빠진 적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를 배치를 하는 게 구성이잖아요. 형태를 잡을 수가 없으니까 구성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힘들어 했었거든요, 제가. 왜 안 되는지를 몰라서 그때는. 왜 나는 스케치가 안 되지? 이 생각만 했어요. 지나고 보니까 꽃의 형태조차도 잡을 줄 몰랐던 거야. 모든 게 다 연결돼 있어. 일단은 작은 그림부터 계속 스케치를 하시다 보면 구성이 되거든요. 구성이 아직 힘들고 요럴 때는 아예 사진 자체를 내가 그리고 싶은 구도에 맞게끔 찍어버리는 거예요. 찍어서 그대로 그리시면 돼요. 자, 이제 잎을 좀 그려줄 건데요. 요번에는 인맥을 정확하게 색칠할 때 올려줄 거거든요. 그래서 중앙 인맥은 조금 더 굵게 요렇게, 그다음에 사이드 인맥도 다 그려줄 거예요. 일단 형태부터 조금 정확하게 잡아볼게요. 끝이 모이고 되게 넙대대한 잎을 갖고 있어요, 얘네들이. 얘네들 잔 인맥이 거의 마주나요. 마주나게끔 그려주시면 되거든요. 일단 위치만 요렇게 잡아주시고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스케치하는 거 유심히 보시고 그대로 하시면 돼요, 여러분. 보면 제가 가이드 하나 싹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정확한 선 따잖아요. 요런 버릇 들여놓으면 좋아요, 여러분. 한 번에 자기가 하려고 하면은 잘 안 돼, 이게. 항상 가이드를 살포시 그려놓고 일정선을 그려주시면 좋거든요. 그러면 거의 실패 없이 그릴 수 있어요. 계속 모양을 잡으면서 이렇게 가시면 되거든요. 인맥 같은 것도 관찰 잘 하시고 그리셔야 돼요, 여러분. 인맥이 중요한 게 이파리가 흐르는 방향을 알 수가 있어요. 인맥을 제대로 그려놓으시면은. 항상 인맥을 그리실 때는 이파리가 흐르는 방향을 생각하시고 인맥을 그려주셔야 돼요. 잎은 이렇게 흐르는데 인맥을 거꾸로 그리시면은 되게 이상하거든요. 인맥을 그리실 때는 항상 이파리가 흐르는 방향으로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산딸나무 스케치를 끝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이 조금 보기 쉽게 펜으로 라인을 좀 따가지고 올게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기 쉽게 펜으로 라인을 따가지고 왔는데요. 오늘처럼 이렇게 흰 꽃을 그릴 때는 이파리를 배경으로 이렇게 깔아서 한번 그려보시게 되면 흰 꽃이 조금 더 돋보이게 그릴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스케치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이제 색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볼게요. 산딸나무에 들어갈 색연필을 이렇게 준비해봤는데요. 오늘 사용할 색연필은 파버카스텔 전문가용에서 색을 뽑아왔어요, 여러분. 오늘 그릴 산딸나무 같은 경우는 꽃이 단조롭기 때문에 배경이 될 이파리의 색들을 조금 다양하게 낼 수 있도록 색연필을 뽑아왔어요. 보시게 되면 요 위에 쪽이 꽃에 들어갈 색깔, 요 밑에 쪽이 잎에 들어갈 색깔이에요. 회색을 3가지 정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쿨그레이 230번, 231번, 232번 흰색 꽃이기 때문에 너무 진한 회색은 쓰지 않을 거예요. 요거 146번 이게 스카이블루라는 색깔이거든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 너무 하얀색인데 빛을 쨍 하고 받았고 밑에 초록색이 막 깔려있어. 푸르스름한 빛이 좀 나. 뭔지 알지? 그런 걸 표현해 줄 거거든요, 요거는. 그러니까 흰색 꽃 변형이야, 약간의. 요거 스카이블루도 하나 준비해 주시고, 그다음에 초록 색깔을 요렇게 다양하게 뽑아봤는데요. 요번에는 베이스색을 170번을 쓸 거고, 170번에 165번 섞은 중간색, 170번에 167번을 섞은 중간색. 그러니까 잎을 2종류를 만들 거예요. 산딸나무 잎이 되게 싱그럽고 초록초록해요.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는 파란색 계열이 필요한데, 저는 151번을 섞어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165번, 167번 위에다가 이렇게 여러 종류의 파란 색깔을 섞어보세요, 여러분. 그리고 그 중에서 자기가 마음에 드는 초록색을 쓰시면 돼요. 아, 난 그냥 원색적인 색이 좋아. 초록색에 파란색 섞고 이런 거 잘 못하겠어 하시는 분들은 채도가 살짝 있는 진한 색깔의 초록색을 준비하시면 돼요. 왜냐면 채도가 너무 낮아버리면 이파리가 칙칙해 보여요. 오늘은 진짜 상큼하게 막 이렇게 초록초록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채도가 살짝 있는 초록색들로 준비하시면 돼요. 색상 바를 만들어서 색 비교를 살짝 해드릴게요. 165번과 167번의 중간색을 만들어서 파란색을 올렸을 때 어떤 색이 나오는지 색깔의 차이를 조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170번에 167번을 섞은 중간색이고 요거는 170번에 165번을 섞은 중간색이에요. 그러니까 165번 쪽이 조금 더 초록초록하죠. 이제 여기다가 151번을 한번 섞어 볼게요, 여러분. 165번에 151번을 섞으면 조금 더 청색이 더 많이 나와. 청량감이 확 하고 돌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167번이 베이스일 때와 165번이 베이스일 때 이렇게 잎을 2가지 색깔을 줘서 색깔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유칼립투스 그릴 때도 제가 알려드렸는데 잎이 조금 많은 애들은 잎
잎의 색깔을 약간 다양하게 써주시는 게 풍부하게 그림을 그리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산딸나무 색상표까지 여러분들이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랑 산딸나무 스케치도 하고 색깔도 이렇게 뽑아봤는데요. 산딸나무는 개화기가 6월에서 7월 사이기 때문에 거의 다 졌을 거고 곧 열매가 빨갛게 익어갈 거예요. 혹시나 오다 가다가 산딸나무 있으면은 자세히 관찰해 보시면 좋겠어요. 가을쯤에는 또 열매 이렇게 그려보면 좋잖아요, 여러분. 그죠? 다음 시간에 제가 산딸나무 오늘 스케치한 거 전사해가지고 꽃은 일단은 흑연이 있는 상태로 두고 안쪽에 있는 알맹이랑 이파리들은 170번으로 밑색을 그어가지고 준비해서 가지고 올게요. 여름이 가기 전에 산딸나무 같이 이렇게 상큼한 거 한번 그려보시면서 기분 전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산딸나무 색 올리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 안녕.